있는데 제정신이 아니구만. 부채 비율이 몇 프로야? 10%만 내 돈 주고 샀네. 제주도 좋구만. 19명이 또 좋아요를 좀 누르셨는데 안녕하세요. 북도로 이우람입니다. 한솥 도시락, 이디야, 깐부치킨, 조스토볶이. 공통점이 뭘까요, 작가님? 프랜차이즈 맞습니다. 너무나 다 맛있는 음식들이고 한 번쯤은 드셔보셨을 겁니다. 그런 공통점도 있지만 가장 큰 공통점은 사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솥 도시락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도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주력 상품 치킨 마요 너무 맛있죠? 항상 저렴하고 대중적인 서민적인 브랜드였는데요. 2년 전에 청담동 명품거리 대로변에 건물을 매입을 했습니다. 갑자기 뭔가 괴리감이 느껴집니다. 친근한 한솥 도시락이 청담동 명품거리에 웬 말인가요? 구찌, 버버리 모든 브랜드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리입니다. 거기에 생뚱맞게 도시락 브랜드가 건물을 사서 1층, 2층을 플래그십 스토어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한번 기사도 난 적이 있습니다. 한솥 도시락이 고급화 전략도 해보겠다. 이런 의도로 청담동을 공격적으로 들어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꾸준하게 매출이 상승을 했고 지금도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브랜드인데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너무나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바로 거기서도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역사, 컨텐츠를 좀 즐길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한솥 도시락이 건물을 매입하기 전에는 지미추 그리고 의원 이렇게 임대가 있었던 건물인데 그 건물을 매입해서 탈바꿈을 했습니다. 빌딩도 한솥 빌딩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앞으로 공격적인 이 투자 그리고 이 브랜드의 정체성을 청담동에 건물을 매입하면서 다시 좀 재정립을 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네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청담동에 건물을 샀다고 도시락 가게 오르면은 저는 또 불편해지지 않습니까, 상황이.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지금 얼마 정도 하는지 봤어요. 근데 주력 상품이 치킨 마요 그리고 도련님 도시락 이런 것들 아직도 5,000원, 6,000원 그래도 합리적인 금액에 포지셔닝 되어 있다. 좀 더 윗급 만원대에서 만원 초반대에 고급화된 도시락이 또 따로 카테고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솥 도시락 행보 계속 좀 지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깐부치킨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청담동에 사옥을 매입을 했습니다. 2019년 147억에 매입을 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또 하나가 전소유주, 매도인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유인촌 씨입니다. 탤런트 유인촌 씨가 갖고 있었던 건물을 깐부치킨이 매입을 했습니다. 애초에 청담동 특성상 건물을 굉장히 럭셔리하게 잘 지었습니다. 99년도에 지었던 건물인데 지금 봐도 손색이 없습니다. 노출 콘크리트 그때 당시 유행이었지만 지금도 전혀 촌스럽지 않고요. 그래서 깐부치킨도 크게 외관적으로는 손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들어갔고요. 로드뷰를 연도별로 보더라도 그 당시 새로 신축했었던 건물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지금 가보시면 1층은 깐부치킨 매장을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깐부치킨도 청담동을 왜 선택을 했을까요? 브랜드 이미지상 뭔가 고급화 전략을 통해서 청담동을 선택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항상 이렇게 사옥을 사거나 브랜드 이미지를 좀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는 항상 좀 금액이 오르더라고요. 치킨가 그만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오래된 얘기인데요. 조스 떡볶이 무려 두 채가 있습니다. 논현동에만 두 채가 있는데요. 조스 떡볶이도 안암동 고려대학교 상권에서 조그맣게 1층에서 떡볶이 집을 하다가 지금의 대기업이 되었습니다. 조스 떡볶이의 첫 번째 투자는 논현동이었습니다. 논현동 63-14, 15번지 두 개의 번지를 매입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로 2012년 3월에 앞에 번지 14번지를 37억에 매입을 하게 됩니다. 되게 작은 코너 건물이었는데요. 3년 뒤에 번지를 15년 6월에 64억에 매입을 하게 됩니다. 두 개 번지 쭉 그냥 갖고 계시다가 2018년 2월부터 대수선이 들어갑니다. 최종적으로 2020년 2월에 완성이 되어서 지금의 본점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대수선을 굉장히 깔끔하게 잘 하셨습니다. 두 개 번지를 해서 A동, B동 건물을 두 개를 올려서 가운데 공간을 공용으로 쓰시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잘 준공을 했습니다. 네, 12년도에 촌노 땅을 매입하시고 나서 13년 2월에
강남대로에 186억 대형 건물을 매입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조금 대형화 그리고 크게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좀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기사가 났었습니다. 조스푸드가 강남대로에 대형 건물을 186억에 매입을 했다. 이 기사가 났는데 그대로 읽기는 뭐하고 제가 조금 순화를 하겠습니다. 폼 잡다가 망한 놈들이 한둘이 아닌데 제정신이 아니구만. 부채 비율이 몇 프로야? 10%만 내 돈 주고 샀네. 제주도 좋구만. 19명이 또 좋아요를 좀 누르셨는데 그 당시도 이렇게 좀 투자를 하고 대출을 많이 받고 했던 거를 되게 부정적으로 보셨습니다. 지금이야 대중화가 돼서 많이 알지만 심했었고 조스톱볶이가 실제로 10몇 %의 자기 자본만 하고 매입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 건물은 직접 쓰는 공간은 없습니다. 진짜 투자용으로 매입을 하신 것 같고 아직도 그냥 다른 임차들이 이 건물을 다 쓰고 있는데요. 이게 정확히 13년도니까 이제 한 11년도 지났을 때 다시 보면은 지금의 가치는 못해도 한 4배 이상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수적으로 설명을 해도요. 물론 이 조스톱볶이도 주 수입원은 납품, 프랜차이즈의 확장으로 주 수입을 하지만 이 당시에 굉장히 맥스일 때 뭔가를 투자를 해놓은 것들이 지금의 사업이 조금이나 안 풀리거나 포화 상태에서 뭔가 더 확장이 안 될 때 그래도 든든하게 가치를 좀 지켜주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제 먹을 거 다 먹었으니까 디저트로 커피를 마시러 가야죠. 이디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디야는 워낙 유명해서 다 아실 겁니다. 지금 이디야 랩이라고 이것도 고급화 전략으로 베이커리 그리고 음료들도 일반 점포보다는 더 비쌉니다. 그래서 이디야 랩으로 따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 건물도 이디야가 15년 6월에 485억에 당시 대출을 30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따로 손을 대지 않고 쭉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때도 건물 상태가 굉장히 좋았고요. 지금도 건물 유지 관리 잘 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의 장점은 주차가 70대가 가능합니다. 여기 가보시면은 굉장히 고급 차들이 발렛을 하고 빵 먹고 커피 마시고 데이트 코스, 모임 장소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디야가 요 근래 포지셔닝이 조금 애매합니다. 밑으로는 컴포즈, 메가커피가 치고 올라오고 있고 우리나라는 독보적으로 스타벅스가 항상 1위를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디야도 성장세가 많이 지금 더딘 상황입니다. 완전 저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고급, 비싼 편도 아니기 때문에 애매한 포지션으로 지금 뭔가 포화 상태고 매장 수는 컴포즈의 2위 자리를 내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디야 커피 등기를 한번 좀 보니까 요 근래 대출을 좀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 485억에 15년도에 샀지만 지금은 이 매매가만큼의 지금 저당이 잡혀 있습니다. 그 사이에 담보 여력이 늘었다는 건데요. 15년도 얼마나 이디야 커피 확장성과 순수익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시기였거든요. 그때 동네마다 이디야 커피 매장 하나씩 있었고 대학생들, 중고등학생들까지 가서 음료 먹고 했었습니다. 지금 약간 주춤하긴 한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건물을 사놓으니까 이 건물 가지고 운영이 안 될 때 대출도 받고 자금 융통도 하고 그런 용도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영원할 거고요. 지금 가치는 1,000억이 넘을 겁니다. 네, 이렇게 맛있는 브랜드, 우리랑 친숙한 브랜드, 근데 알고 보니까 좀 멀게 느껴지는 브랜드들을 알아봤는데요. 이분들도 결국에는 포화 상태가 될 거라고 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확장성이 확 늘었다가 어느 정도 성숙기가 되면은 성장률은 떨어지기 마련인데요. 쉽게 말해서 잘 나갈 때, 확장성이 클 때 사옥을 사두면은 나중에 사업이 어떻게 되든 더 잘 될 수도 있고 또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뭔가 저당을 더 받거나 이 여력으로 자금 융통을 하거나 여차하면은 매각을 해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 대중성이 알려지고 나서 매장들이 늘어나고 매출이 높아지고 법인 잉여자금이 쌓이면 사옥을 보는 거는 순서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행보들을 계속 또 보면은 또 재밌을 것 같네요. 건물 샀다고 치킨값, 커피값 많이 올리시면 안 됩니다. 북도로 유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